오늘 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3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틀간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지고 있네요. 나스닥 보면 어제 어제 아니죠. 지난주 토요일 날 마이너스 대략 한 1% 정도 떨어져서 끝났죠. 0.97%. 그 금요일 날은 마이너스 3%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0.97% 떨어졌는데 오늘 반대로 우리나라는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요? 미국이 반등을 한번 어, 할, 할라 그러는 것 같아요. 왜? 보통 자, 분봉으로 한번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면은 많이 했었죠. 여기 10분봉에서 여기 240선인데, 이게 240선과 60선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예, 240과 60이 이렇게 크로스를 내고 나면 주가가 예, 이게 240이 저항이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 습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습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한번 반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디까지? 뭐 이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라인까지. 그러니까 요 나스닥이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물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면 얘가 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언제냐가 문제지만 들어올 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 미국이 한번 들어줄 것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장도 현재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 장에서 보겠습니다. 원리는 다 비슷하죠. 자, 우리나라 장도 보면은 자, 이틀 동안 미국이 빠진 거에 비해서 안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했으니까 미국이 막상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 또 반대로다가 청개구리처럼 안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또 왜 그런지도 분봉에 가서 보면 확인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분봉.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죠. 예. 우리나라도 10분봉에서 240. 자, 다시 한번 10분봉에서 240은 10분봉에서 240 라인. 예, 구독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10분봉에서 240은 10분봉이에요. 30분봉에서 60선. 30분봉에서 60선, 일봉에서 5일선, 5일 이동평균선 다 동급이다. 똑같다. 다 같아요. 예, 다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일봉으로다가 보면 잘 안 보이죠. 일봉으로다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쪼개서 보는 거죠. 10분봉으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흘러가는 규칙적인 습관을 보는 거죠. 예, 또 30분봉으로도 봐도 돼요. 30분봉으로 봐도 되는데 10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 20분봉을 보면 내일까지도 예측이 되죠.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자, 10분봉은 우리나라 10분봉 240선이에요. 이게 5일 이동 평균선하고 동급이라 그랬어요. 5일 이동 평균선 동급. 이렇게 크로스가 났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크로스가 나면 여기 한번 주가가 들어오는 습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들어왔네요. 왜? 요 10분봉에서 240 5일 이동평균선하고 동급인 얘가 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러 들어온 거죠. 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러.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여기도 있죠. 여기 저가, 요 앞전 저가였어요. 여기 저항을 받았네요. 항상 요 저가는 돌파가 되고 나면 반대로다가 저항이 되는 거죠. 저가는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예, 이 자리를 돌파해버리면, 요 라인을 돌파해버리면, 반대에서 올라오면,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 저가가 저항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저항이었고, 오늘도 저항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미국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매우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내일 미국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자, 확률 게임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자, 확률 게임에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여기가 이격이 있어요. 이격이 어디와 요 공간에서 이 60과 240간의 이격이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이격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돌파하기가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여기 좀 이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제도 저항 때, 오늘 또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내일 시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이 올라서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다고, 일단은 요거보다 높은 자리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오케이. 일단 너는 1번, 시가 위치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시가 위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얘는 시가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죠. 돌파가 돼야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또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가가 여기서, 그러면 저는 요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일은 이런 느낌이야. 시가가 미국이 올랐어요. 갭이 위로 떴어요. 자, 내일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내일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주가라는 거는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했던 것을 컴퓨터가 매매하다 보니까 같은 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고가였죠. 전에 19일 날. 그 근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처에서. 근데 문제는 위에 지나가는 240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항이 됐던 거죠. 그죠? 13일 날 그래가지고 갭이 여기서 떠가지고 일봉은 이렇게 해서 음봉이 됐어요. 그죠?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갭이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 이 라인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갭이 떠서 돌파했다가 다음 봉이 요 지지하러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 봉이 한번 확인하고 올라갔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보세요. 갭이 떠서 돌파를 해야죠. 돌파하고 지지하러 한번 음봉 10분짜리에서 큰 음봉으로 하나 확인하고 올라갔습니다. 순서가 있죠. 막 올라가지 않죠. 규칙적이죠. 네, 규칙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내일은 지금 우리나라 장은 미국이 내일 오른다 쪽으로 주도 세력들이 베팅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내일이 만약에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갭이 이렇게 떠서 이게 이 240 라인이 저항이 되면 음봉으로 죽겠죠. 240 라인을 지지받으면 양봉이 나옵니다. 지지받으면 양봉이 나와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일 갭이 뜨면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240 라인을 돌파하면 양봉이 나오겠거나 장중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장중에 보면 알아요. 그러면 미리 한번 장중까지 안 가고 지금 예측해 볼게요. 지금 내일 양봉이 나온다 예측으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확률이 높은 쪽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쟁일 흔들다가 종가가 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자, 시가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시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내일 만약에 시가가 오늘의 고가, 그 다음에 어제의 고가, 그죠? 그걸 다 이기는 갭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차는 성공했죠. 예. 이틀 동안의 고가를 돌파 갭이 나왔으니까 1차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얘는 장중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장중에 얘가 돌파, 지지 이렇게 가야죠. 그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 이유가 있죠. 이렇게 갈 확률은 확률 게임에서 많지 않다. 왜? 이격이 너무 벌어졌어요, 여기가. 그죠? 여기서도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날 한 번 더 눌렀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했어요. 이격이 벌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내일도 여기서 내일도 이 안에 미국이 올라서 갭이 들어와서 있으면 여기에 저항을 받아서 하루 정도 더 누를 수가 있죠. 더 누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틀간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일단은 하루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게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는 각도에 의해서 조금 더 하락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3분봉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3분봉에서 아직까지는 얘들이 오늘은 갈 준비를 안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일 토끼라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한다. 어떻게? 60선이 이렇게 240을 돌파해 가지고 이렇게 N자 패턴으로 토끼를 준비를 한다. 그죠? 요 안에서 요 크로스가 오늘 종가로다가 이렇게 해놓고 끝난다. 그런데 오늘 준비는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했으면 내일까지도 예를 들면 내일 시가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걸 다 이기는 시가가 형성이 돼도 내일 그 형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지받으면 그죠? 시가에서 3분봉에서 240 라인을 지지받고 계속 요 안에서 놀면 내일은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모레가 위로 갈 수 있는 1차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내일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다. 미국이 올라서. 물론 내일 미국이 떨어지면 밑으로 진행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이 오른다 쪽으로다가 베팅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내일 미국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일 미국이 올라서도 내일 중요한 거는 내일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돼서도 이 라인 3분봉에서 240 라인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을 깨고 밑으로 계속 가면은 진행형이 계속 되는 거죠. 어디 같이? 자, 볼게요. 여기 딱 조금 전에 봤던 데가 여기죠. 한번 하루 더 눌렀잖아요. 하루 더 여기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진행시켜 버렸잖아요. 저가를 깼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으로다가 갔잖아요. 조금 전에 10분봉으로 봤던 자리죠. 조금 전에 10분봉으로 봤던 자리. 예, 여기서 저도 그때 저 수익 난 거 저 보셨잖아요. 계좌로다가 요때 제가 들어가 가지고 요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 난 걸 여러분도 보셨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요런 느낌인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러면 이격이 있으니까 지금 10분봉에서 이격이 있으니까 내일 갭이 나와도 무섭지 않다. 니는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간다가 아니에요.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주가가 회전이 걸릴라 그러면 이 10분봉에서 240 라인을 일단은 통과해야죠. 통과해서 이게 크로스가 돼야죠. 이게 이렇게 크로스 60선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여기가 지지가 성공이 돼야 돼. 여기 요건 깨버렸잖아요. 지난주에. 이러면 실패. 요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상승을 논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안 됐는데 지금 주가가 여기서 회전 걸렸느니 안 걸렸느니 청산을 해야 되느니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주가는 하락이 유리하다. 계속 하락 베팅으로 하면 된다. 자, 조금 더 큰 10분봉으로 보면 좀 복잡해. 그러신 분들은 30분봉 보고 크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어떤 식으로? 자, 길게 보면 이렇게 배열이 바뀔 때까지 이 자리에서 또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나와요. 요게 또 나와요. 요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30분봉에서 240 선이에요. 30분봉에서 이 240선을 요 60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네요.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크로스를 냈어요. 크로스를 내고 이렇게 갔어요.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를 먼저 첫 번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여기 확인 들어왔죠? 확인 들어왔어요. 요때 레버리지를 사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청산하는 거죠. 요때가 그 마음의 결정을 할 때예요. 마음의 결정. 이때 안 하면 안 되죠. 이때는 꼭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지금은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여기 떨어질 때도 보면은 요 240 라인을 30분봉에서 240 라인을 60 라인이 이렇게 쌍봉을 주고 이렇게 크로스를 했어요. 죽음의 크로스를.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60선이 쌍바닥을 만들 수 있죠. 물론 외바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거의 잘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거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 쌍바닥으로 가든 외바닥으로 가든 그거는 지금은 모르지만 지켜보면 다 아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주가가 토낄 때는 주가가 여기서 일단은 이 라인 30분봉에서 60 라인, 아까 10분봉에서 240 라인이라 그랬어요. 10분봉 설명드렸잖아요. 이 라인을 먼저 돌파하고 여기 지지를 성공하고 그 다음 라인에 여기 1차 성공했잖아요. 지지 받는 게.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쌍봉을 뚫고 쌍봉에서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쌍봉을 뚫고 올라갔다가 240 라인이죠. 240 라인을 다시 지지받고 그러고 나서 주가는 가죠. 요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얘는 2단계가 남았습니다. 상승하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방은 여기서부터 지금 인버스를 사가지고 쭉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인버스 청산은 여기서 이제 반청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지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청산하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토낄 때, 나는 여기서 지지가 확인되고 나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청산하겠다. 자, 여기서 1차 청산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불안하니까 여기서 2차 청산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지켜보겠다. 이게 쌍봉으로 여기 갔다가 또 죽을 수 있어요. 또 죽습니다. 이거 반드시 가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일단은 이제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걸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죠. 순서가 일단은 지금 요 30분봉이에요. 30분봉에서 이 60 라인을 일단은 이거부터 돌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 라인을 먼저 돌파하고 지지에 성공해야죠. 지지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쌍봉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지지가 성공하면 그 다음번에는 이걸 돌파할 수도 있죠. 요 30분봉에서 240 라인을 그리고 또 지지 확인하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이제 각자 요걸 어디에서 청산할지는 여기서 1차 청산했어요. 1차 청산하고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서 나는
빨리 청산하고 싶어.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거 무서우니까. 그러면 여기서 청산, 레버리지 사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사면 불편해서 안 되죠. 레버리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저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도 또 청산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쉽게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회전 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주가는 한 방향으로 빨리빨리 회전이 걸기가 어렵다. 이제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만 일봉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1차 목표가가 여기라 그랬어요. 1차 목표가에서 일단 양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도 지역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 저가는 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잠깐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30분봉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30분봉에서 저가를 예를 들어서 저가를 깬다라고 가정하면 저가는 낮아지죠. 요건 그러면 아마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게 한번 나오고 나면 반등이 조금 더 세게, 지금보다는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어디냐? 저는 요 라인과 일단은 요 라인 근처까지는 한번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저가까지 오는 거는 물론 더 좋지만 여기까지는 일단은 이제 접어두는 거죠. 너무 거리가 머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1차, 2차까지만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분봉 봐가면서 하는 거니까 1차 여기서 요 자리를 깨고 여기에 오면은 저게 다이버전스가 생길 거다. 그러면 그때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오고 쌍바닥을 만들고 가던가, 그죠? 쌍바닥에서 계속 진행하던가, 그죠?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런 거는 그냥 시나리오죠. 예상.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분봉으로다가 지켜보면 되잖아요. 예? 분봉으로다가 지켜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갈 수 있죠. 그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를 분봉으로다가 보면서 다 알 수 있다고요. 예측은 어느 쪽이든지 할 수 있지만 실행되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매매한다, 예측으로다가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매매하잖아요. 확인하고. 여기서 이 단계적으로 돌파하는 그 돌파 과정이 있잖아요. 돌파 과정. 주가는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주가가 이제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주가가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하락으로 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회전 걸리는 게 30분봉에서 240선이 회전 걸려야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치자 그러면 그래요. 30분봉에서 배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일봉에서 회전이 걸렸다고 일단은 보는 거죠. 그러면 30분봉에서 회전이 걸리려 그러면 10분봉에서 배열이 바뀌어야죠. 10분봉에서 배열이 어떻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분봉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배열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서 60선이 돌파했고 요게 이제 10분봉에서 240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얘는 1차 성공한 거야. 그러고 이렇게 돌파를 해야 돼. 어디까지? 얘가 강한 놈이라 그러면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 고점 돌파를 해야죠. 고점 돌파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가 다시 한번 더 와야죠.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요. 그러면 요걸 10분봉에서 요게 이제 들통이 난다고요. 10분봉에서 얘는 아직까지 10분봉에서 여기서부터 일단 니는 돌파부터 해야 돼. 니는 여기부터 돌파해야 돼. 넌 여기 돌파하지는 못 가. 이미 이 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가 올라가고 싶으면 여기부터 돌파해. 여기부터 돌파해. 여기 돌파 못하면 니는 절대 못 가. 그죠? 벌써 이틀간 여기서 얻어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생긴 거죠. 차트 매매로 하는 게 저는 이제 차트 매매로 하는 어, 기준이 생긴 거야. 종합 너 여기 돌파 못하면 못 가. 오늘도 여기 돌파 못하니까 못 갔어요. 내일도 만약에 여기서 또 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지지가 안 됐잖아요. 지지가. 여기서 돌파했으면 여기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기 또 라인에서 또 돌파를 했으면 또 지지받고 이렇게 가야죠. 순서가. 그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지가 돌파를 했으면 지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돌파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돌파한다고 지지에 성공을 해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은 미국이 만약에 오른다. 그래서 갭이 저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오를 걸 지금 예상을 하고 떨어지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내일 떨어지면 그냥 가던 방향으로 갈 확률이 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가는 방향이라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떨어진 거 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볼 필요도 없고, 논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이제 미리 대비하는 거죠. 미국이 올라가지고 내일 아침 고가가 요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응?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그냥 시가가 나오고 당연히 돌파하면 땡큐고, 시가가 여기서 형성돼 가지고 그냥 두 소리 않고 가면 땡큐고, 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가는 거니까 네가 가는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여기라고요. 여기도 성공을 해야 된다고. 올라가는 순서가 있죠. 무대포로 안 갑니다. 10분봉에서는 이게 일단 나와야 돼요. 10분봉. 근데 간단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싸우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내일 아침에 미리 그거 가지고 내일 뭐 양봉이네 음봉이네 그거 가지고 논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시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지켜보면 된다. 그죠? 여기서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맞고 여기가 저항이 돼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시가가 이렇게 떠가지고 요거를 돌파하고 한번 여기서 지지받으러 내려왔었죠. 장대 음봉으로다가 10분봉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서는 이게 성공하니까 양봉으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죠? 종가 고가로다가 이렇게 끝났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를 깨면 안 되죠. 진행하려면. 여기를 깨면 안 되는 라인이야. 절대 안 되는 자리야, 다음날. 요 공간에 들어오는 것까진 맞아요. 요게 왜 맞느냐? 10분봉과 240이 크로스를 내면 다음날 조정은 들어와요. 저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는 거야.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죠? 여기는 지지받는 자리야. 꼭 지지를 받는 자리였어요. 근데 지지가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겁니다.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도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똑같냐? 돌파하는 그 순서가 똑같은 거지. 종합이 회전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여기서 이미 한번 경험했다고요. 이 자리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일 보는 거 보면 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분봉에서 얘부터 통과해야 돼. 종합이 회전 걸리려 그러면 1차적으로 얘부터 통과해야 됩니다. 240선. 10분봉에서 240선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수가 상방은 없습니다. 이거는 100%죠. 요거는 100%로요. 100%. 요 라인을 통과하지 않고는 종합은 상방이 없어요. 갭이든 장중이든 이 라인은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요 라인은 돌파하지 않고는 지수는 상방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손절이 아니고 수익 청산을 이 라인을 정해도 되는 거죠. 이 라인을 짧게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짧게 보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거가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고 다 됩니다. 미리 예단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고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가 저점이야. 그거 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다 됩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제가 종가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종가가.
그 다음에 요 30분봉이에요. 조금 전에 10분봉의 그 240과 30분봉의 60선은 같은 동급인데 차이는 있어요. 분수가 다르잖아요. 예, 요 60 라인은 1800분이고 그것은 2400분인가요? 그렇죠? 다르죠? 36, 18, 1800분이고 분수로 계산하면 요건 1800분이고 그건 2400분이에요. 분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제압하는 건 10분봉에서 제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짜가 많아요. 가짜 여기 가짜잖아요. 여기 요런데. 그러니까 10분봉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지만 확실하게 제압했다고 할 수 있어요. 30분봉에서 60 라인은 예, 어중간하게 송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0분봉에서 60선 보다가 확실한 건 10분봉에서 240선을 제압을 해야지만이 진짜 제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얘가 갈라 그러면 그 순서대로 얘부터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통과해야 돼요. 갈 길이 멀죠. 근데 지금 아직은 일봉을 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일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도 깰 수 있잖아요. 여기도 깰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깨면 그 다음에 목표치가 어디예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적은 물량이라도 저 청산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확인하고 파는 습관을 가져야죠. 확인하는 습관을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무서워서 중간에 팔았으면 여기까지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뭘로 다 알았어요? 10분봉으로 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10분봉으로 한 번도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10분봉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10분봉으로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10분봉으로다가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깼지 않냐? 요 라인이 자 일봉에서는 깼죠. 크게 깼어요. 10분봉에서는 안 깼습니다. 이 자리가 타치도 안 했어요. 10분봉에서는. 그래서 10분봉이 제가 10분봉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분봉에서는 타치도 안 했어요. 10분봉 건드리지도 않고 계속 렛츠고 계속 간다고 얘기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10분봉으로. 일단은 이 자리에서도 10분봉을 통과하지 않고 10분봉의 240 라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장은 회전이 없습니다. 회전이 없어요. 10분봉부터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21봉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가 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공매도가 조금 너무 길어지는데 공매도를 짧게 하고 마치고 갈게요. 자, 주식 차트로. 근데 오늘 그 공매도 타점을 안 주고들 그냥 빠져가지고 공매도가 조금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배당락 때문에 많이 댓글을 다셨던데 배당락이 나오면 그 청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당락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배당락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배당락이 나올 것은 저 삼성 SDI는 뭐 1,000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LG화학은 대략 1,500원인가? 그 정도. 작년에는 12,000원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그러면 배당락이 안 나오는 게 유리하냐? 나오는 게 유리하냐? 그거는 어느 쪽이든지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배당이 많이 나온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반대로다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극장에 들어갈 때는 그 적은 문으로도 많은 사람이 천천히 들어가니까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극장 안에 불이 나면 서로 막 탈출하려고 나오다 보면 문이 좁으니까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배당 받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막 들어가서 이제 그 매수를 했는데 배당이 끝나고 나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뭐 모르죠. 그건 그런 것까진. 그런데 이거를 주식 선물로 보면 이게 이미 반영이 다 주식 선물로는 저는 이제 그 주식 선물로다가 매매를 해서 그런지
이게 다 반영이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엔솔 예, 48만 2천 원, 48만 2천 원. 선물가나 현물가나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배당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시가에 바로 그냥 반영이 돼가지고 같이 맞춰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요. 배당락이 있던 없던지 간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LG엔솔 한번 반등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LG엔솔은 그냥 계속해서 10분봉 헤드 못 걸었습니다. 그랬지 고죠. 제가 지금 LG엔솔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자, 삼성 SDI 이게 벌써 이게 요게 반등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벌써 이제 올라갔던 거 다시 회전거는 중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저 상승폭이 짧네요. LG화학도 그렇고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해가지고 조금 들어가기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좀 타점을 시원하게 안 줬어요. 조금 더 상승해 주길 기대했는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매하면 안 합니다. 애매한 거 뭐 굳이 왜 합니까? 그냥 현금이 최고죠. 자, 그러면 공매도 뭐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이게 이제 헤드셋인데 이게 헤드셋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싶어서 마이크 새로 주문했어요. 좀 좋은 걸로다가. 그래서 지금 출발했으니까 내일 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일 그거 설치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빠르면 내일서부터 아니면 모레서부터는 좀 좋은 거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 좋은 그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까. 한번 내일은 그걸로 해가지고 아니면 늦어도 모레 해가지고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